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자 합니다. 법사 경력 몇 년이셔요? 65년이셔요? 55년. 55년. 법사 경력 55년. 이 부분을 제가 왜 여쭈려고 하느냐면 이 고증, 검증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역사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시대에 어떻게 이름하느냐면 종이꽃, 조상꽃, 또 뭐라 그래요? 그게? 종이꽃이라고도 하고 조상꽃이라고도 하고 상여꽃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이름합니다. 또 이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원래가 하얀 게 조상꽃. 네, 하얀 게 조상꽃. 하얀 게 조상꽃. 근데 칼라도 쓰잖아요, 요새 와서는. 그러니까 이것만 할 수 없고 네. 이것만 하면은 외롭고 하니까 이제 칼라가 등장하는 거죠? 오방색이 다 있더라고요. 네. 본래는 이 하얀 칼라였었는데. 네. 그러면 우선 저는 장례하는 사람으로서 장례에 관련 있는 부분을 알으려니까 장례 말고 뭐 종교의식이랄지 기타 의식에 이 부분이 어떠한 역할로 담당하면서 왔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꽃이 등장했는지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박물관을 통해서 알아낸 것은 일제시대 이후에 상해에 등장했습니다. 일제시대 이전에는 상해에 등장하지 않았고요. 일제시대 이후에 상해에 등장했는데 그러면 다른 부분, 다른 문화권에서는 언제부터 이런 꽃이 등장을 했고 어떻게 등장을 했고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지 상해에 등장했을 때는 이 부분이 조상꽃으로 등장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종교의식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칼라입니다. 칼라는 흰색만 쓰여지다가 조상을 상징하는 색으로 흰색이 쓰여지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렇게 칼라꽃이 등장을 했답니다. 이렇게 칼라꽃이. 옛적에는 흰색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칼라도 조상꽃으로 사용된다. 그럼 이게 칼라로 사용된 것은 몇 년 전서부터 기억하셔요? 처음에는 하얀색이 뭐 신장댐이 뭐니 전부 다 하얀색이었잖아요. 지금 상주들도 하얀 옷을 입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얀으로 휘장 두르고 하면 조상이구나 이렇게 기억했었는데 오색이 등장하고 칼라가 등장하고 또 오색 천도 걸고 오방지도 걸고 오방색도 걸고 이렇게 했던 것이 그것이 계룡산이 그때는 이 하얀색으로 맹글하고 초상 때 꽂고 이 개나리 개나리로 또 꽂았어 가시다. 그러면 이 문화가 발달되면 불교상에서 이 꽃이 오방색이 이제 등장할 때 호화찰나하니까 법사들이 너도 나도 할 것이 다 이걸 사다가 썼어. 옛날에는 이렇게 꽂았다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개나리도 쓰고 꽃도 쓰고 같이 썼던 적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아주 옛날에는 법사들이 이렇게 직접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직접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직접 만들다가 반야용선 용품에서 나오는 그 꽃 가지고 조상꽃으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거 변화 과정이 우리나라에서 꽃이 어떻게 조상을 상징하는 이 꽃이 조상꽃이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런 꽃이 사용됐어요? 아니면은 이런 개나리가 사용됐어요? 개나리가 사용됐지. 처음에는 이런 꽃이 없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없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이 꽃이 없었죠. 없었어요. 그럼 이런 개나리만 넣고 그렇게 있어 그렇게. 이렇게 육각대만 넣고 하셨나요?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제 12개 아니야, 이게 12대왕 아니야. 예, 12대왕. 응. 예. 꾀가를 12개에다 이걸 다 꾀가를 씌워갖고 사발에다가 이렇게 한쪽이 6개씩 이렇게 꽂고 개나리 갖다 꽂아갖고 가운데다 촛불 깨놓고 저 10대왕 그리고 그대로 실을 닦아서 나갔어. 그러면 옛날에는 이 가뭄대가 이게 가뭄대라고 일단 이름을 한다면 이게 천지간의 가뭄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뭄대에 꽃갈 씌우면 10대왕이 되고 10대왕전에 의식용품이 되는 거예요. 10대왕전에 갈 때마다 이 꽃갈을 드리는 그런 용도로 쓰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조상 역할도 하고 이 부분에 조상 때 역할도 하고 아니면은 10대왕전에 이거 꽃갈이 올라가면 꽃갈이라는 이 용품을 통해서 굳이 전개되는 과정에 10대왕전에 드리는 어쨌든 매개로도 사용되고 그러다가 이것이 무교 의식에 이 꽃갈이 등장하다가 이제 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 예. 그런데 이 꽃을 반야용선에서 꺼내서 썼어요. 법사님들이 만들기도 했어요. 아니면 반야용선에서. 반야 용선 나와갖고선 맹글들 안 했어요. 반야용선이 옛날에는 없었네요. 없었지. 그러니까 이것도 용품업자들이 용품을 제작하면서 주도권을 뺏긴 거네요. 그렇지. 옛날에는 그냥 법사들이 다 설의설경할 때 다 만들고 다 했었는데 이게 용품업자들이 만들면서 이 단색에다가 칼라로 가는 거, 화려해지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불교 상의를 통해서 그렇지. 공급되는 용품업자에 의해서 주도권이 뺏겼네요. 처음에는 이렇게 했답니다. 이런 개나리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육합대요. 어쨌든 이것이 동남아에서는 조상 때로 사용됩니다. 중국 장례에서 장례가 발생하면 이 조상 때를 맨 먼저 만듭니다. 조상이 실려야지 장례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복복복 하면서 조상령을 모시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조상령을 모시려면 조상령을 모실 수 있는 무언가 매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것입니다. 동남아 장례에서 특히 중국 장례에서 이것이 있어야지만 하늘과 나의 매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역할자가 없는 가운데 복복복 해봐야 모시들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등장했는데 법사님들을 통해서 이것을 전승해온 것은 중국이나 우리나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이 오다가 중간에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쓰다가 꽃과 개나리 이를 같이 썼던 시절이 있었고요. 이렇게 같이 쓰다가 꽃만 쓰는 시절로 변하는데 요즘 얘기입니다. 꽃만 시절로 변하는데 이때는 법사들이 직접 만들다가 용품업자들이나 다른 의식의 주체가 무교가 침체되고요. 불교가 조금은 무교보다 대종불교 되면서 불교 의식이 아마 이 조상꽃을 독점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게 30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30년 전쯤부터는 대한민국의 법사들이 이 조상꽃을 직접 만들지 않고 반야용선에서 나오는 그 용선꽃을 가지고 조상꽃으로 대용해서 쓰는, 빌려다 쓰는 이런 시대의 도래에서 오늘날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법사들에 의한 전통의식이나 불교의식에서만 썼던 것이 아니고 상여꽃으로 등장해서 상여에 이 조상꽃이 상여에 탑재되어서 장지까지 역할을 했던 그런 중요한 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우리나라 종교 역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오늘 여쭙고자 했던 것이고요. 제가 오늘 알아낸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개나리라고 일명 법사님들은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옛날에 임금님의 어사모에 등장해서 이렇게 어사화로 이 역할도 하긴 했었고요. 또 상여 사면에 이 어사화가 상여 사면에 또 탑재되기도 했었군요.
이렇게 상여 사면에 이렇게 탑재되어 있어요. 이 상여에서도 어사어만 등장시키고 하단부에 이렇게 꽃이 달리기도 하고요. 꽃이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요. 또 이처럼 어사와 끝에 꽃이 달리기도 하지만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똑같이 조상을 상징하는 조상꽃이나 조상되었다는 것이 오늘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출발했다가 중간에는 이거와 이것이 같이 사용되다가 현대에 와서는 이것이니까요. 이것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 장례 문화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요즘에 와서 상여가 사라지면서 이 조상꽃도 사라지니까 그러면은 조상령을 배려했던 문화 하나가 사라져버리는 거니까요. 그럼 장례 치르면서 몸뚱이만 해결하는 장례로 지금 가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럼 조상령을 상징했던 공부랄지 아니면 요령, 방울이 조상령을 또 안내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방울도 사라지고요. 또 충문을 소리로 하면서 지금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이럽니다 저럽니다 보고했던 충문도 사라지고요. 이 꽃도 사라지고요. 다 사라지면 영을 배려하는 장례는 없어지는 것이고 오로지 남은 거라고는 몸뚱이만 강제를 처리하는 그런 장례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어떻게 배려해서 우리들이 현대 장례에 융합시킬 거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부분을 오늘 확인하고 고정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그저